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다 적혀 있습니다. 독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독도가 왜 우리 땅인가 라는 이유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독도는 어떤 곳인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이런 내용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도하면 생각나는 노래 있습니까? 네, 오늘 강의 주제처럼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다 아십니까? 네. 이 교회는 독도는 우리 땅 한번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사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네.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찬송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독도는 우리 땅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이내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오늘아 아무리 산을 가려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경상북도 울릉도 울릉도 독도리 동경백 32 북위 37 경릉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 독도는 우리 땅.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부르셨죠? 네, 불렀는데요. 제가 소개 겸 여기에 틀린 것들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노래가 바뀌었습니다. 현실에 맞게 이건 잘못되었구나 해서 바뀌었는데요. 아마 버전이 여러 가지인데 정광태 씨도 이 노래를 조금 바꾸어서 지금은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초기에 1982년도에 독도는 우리 땅인 노래 나왔는데 그때의 가사입니다. 좀 바뀌었는데 사실에 맞게 바꾸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사실에 맞지 않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번 보실래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저거 아닌 것 같아요. 서남쪽일까요? 네. 그리고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외로운 섬이 하나일까? 두 개일까? 네. 새들의 고향. 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네. 이게 틀린 곳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개 말씀드릴게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인데 200리는 몇 킬로일까요? 10리가 4킬로니까 100리는 40킬로, 200리는 80킬로이죠. 이게 틀렸습니다. 87.4입니다. 92km 막 이렇게 숫자가 막 달라졌는데 2005년에 이 숫자를 통일시켰습니다. 정부에서. 얼마다? 87.4다. 그래서 이거를 100길 따라 87K로 이렇게 노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이거는 맞는데 예전에는 이게 또 다른 거였습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였는데 주소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것도 바뀌어진 거고요. 평균 기온 12도, 평균 기온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징어도 이제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더우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제가 지난주 울릉도 갔다 왔는데요. 오징어가 금징어가 되었습니다. 오징어가 한 축에 15만원 정도. 비싸죠? 네. 그래서 반축 하면 7만원 이렇게 사거나 한 2마리씩 넣어서 이렇게 사기도 합니다. 이게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서 오징어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강수량 1300, 강수량도 더 많아졌습니다. 1800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꼴뚜기, 명태, 거북이, 명태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이름으로 홍합, 따개비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울릉도에 가시면 홍합밥이 참 맛있습니다. 홍합밥 잘하는 데 있는데요. 메모에 넣으십시오. 그 보배식당이라고. 저 이번에 가서 보배식당 먹었고요. 또 홍합 따개비인데 따개비 칼국수라고 아주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남양이라는 동네 가면 따개비 칼국수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꼭 따개비도 드시고 또 홍합밥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만 평방미터도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통일하면서 18만입니다. 이것도 이제 또 틀렸고
우물 하나 분화구 이거는 그대로 뒀는데요.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도 분화구는 거기에 없습니다. 그냥 분화구처럼 생겼지만 분화구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종실록 길이 50쪽 셋째 줄 이것도 틀렸습니다. 네, 세종실록 여러분 보셨습니까? 세종실록은 157권으로 아주 얇은 책이 157권이나 있습니다. 그 7권 중에 153권째 11페이지 11쪽 이 옛날에는 앞면 뒷면이 같은 페이지였습니다. 그래서 전면에 있는데 이 틀렸습니다. 세종실록 50쪽 셋째 줄 아무리 찾아봐도 독도가 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MBC인가 그런 그 방송에 나오는데 왜 그러면 이거를 50쪽 셋째 줄이라고 했느냐라고 하니까 쉽게 부르라고 아마 노래 부르기에 쉽게 하도록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몰라도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요건 좀 바뀌었습니다. 대마도는 조선 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좀 바뀌어요. 역사적으로 조선 땅. 마산에 가면 대마도의 날이라고 하는 그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하도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대마도 그러면 우리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다 배운 것 같죠?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울릉도 사람이라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울릉도 독도를 가려면 울릉도를 항상 거쳐가야 돼요. 울릉도를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헬기를 이용해서 갈 수 있습니다. 네, 헬기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데 얼마 전에 국회의원들이 독도 갔다고 하죠. 여의도에서 나들목인가 뭐 거기서 타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도 그분 울릉도에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울릉도를 우선에 가야 됩니다. 울릉도를 갈 수 있는 방법은 뭐 헬기도 이용하고 배를 타고 하는데 여러분은 대개 여객선을 이용해서 갈 수 있습니다. 항구가 4곳이 있는데요. 어디일까요? 항구. 선물 같은 거 있으면 여기 주면서 맞추기 하면 좋은데. 목사님께서 특별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겁니다. 아마. 네. 어디일까요? 포항. 예, 맞습니다. 다 아는 데죠. 옛날부터 포항은 울릉도를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딜까요? 강릉. 예, 맞습니다. 심집사님 강릉. 네. 목사님 특별히 기도 좀 해주시고. 네. 그 다음 또 어딜까요? 포항이 제일 밑이고 강릉이 제일 위. 중간에 두 항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려면 강릉으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강릉에 청량리역에서 KTX 타고 가면 아침 8시 20분 울릉도로 떠나는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타고 가면 좀 편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려울 거예요. 묵호라는 동네가 있고 후포라는 동네 4군데에서 이렇게 가는데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울릉도에 가서 독도로 가고 독도에서 제일 가까운 곳은 울릉도이고요. 일본 쪽으로 가까운 섬이 있는데 옥기섬이라는 곳입니다. 옥기섬은 울릉도의 인구나 면적에 있어서 한 3배 정도 큰 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는 울릉도 한 2배 정도 가깝습니다. 네, 지리적으로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도 울릉도와 독도 가깝다 이런 것에서 많이 연유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나오죠. 이 섬이 이 동네가 도동이라는 동네입니다. 도동이라는 동네 울릉군청이 있는 군청 소재지인데 이 위에서 마을이 깎기덩이라는 마을인데 여기 보면 독도가 보이죠. 네,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여기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죠. 네, 독도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독도연구소에 저희 동북아 역사재단은 교육부 산하의 공공기관인데요. 참여정부 때 만들었습니다. 독도 관련된 대응하라고 만들었는데 제가 독도연구소에 가면서 제일 먼저 했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요. 울릉도에서 독도가 몇 번 보이는지 용역을 울릉도 주민에게 줘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얼마나 자주 보이냐. 일본에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 학자 중에 울릉도에서 독도는 절대 안 보인다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조사를 한 1년 반 정도 했는데 1년 365일 늘 보였습니다. 잘 보일 때는 수평선이 드러나는 맑은 날, 바다에 해무가 없을 때, 여름에는 잘 보일까요? 잘 안 보일까요?
해무가 있으니까 잘 안 보입니다. 그래도 보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10월 달에 가서 독도를 봤는데요. 성인봉 올라가서 독도를 봤습니다. 울릉도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울릉도 사람들에게 독도 보셨습니까? 라고 하면 다 봤다고 합니다. 네, 지리적으로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가깝다라는 것과, 그리고 울릉도에 사람이 오래전부터 거주했는데 그 독도의 존재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이니까. 그죠? 네. 독도가 왜 우리 땅이지라고 어떤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최서면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아주 한일 그 현대사의 산증인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왜 선생님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네 글자로 이야기하셔서 보이니까. 보인다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고, 그 존재 인식이 영유인식, 저거는 우리 땅이다 라는 영유인식이 되었고, 그것이 세종실록 지리지, 만기요랑 동국문헌비고 아주 옛날에 서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인다라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프로젝트를 해서 책을 하나 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책을 하나 내었는데 지금은 절판이 되었습니다. 의미가 있죠. 독도에 가시면 이렇게 두 개의 큰 섬이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섬을 뭐라고 할까요? 동도라고 하고, 서쪽에 있는 섬을 서도라고 하고, 주변에 89개의 바위들이 있는데요. 그 바위마다 다 번지가 매겨져 있습니다. 1번지부터 96번지까지 매겨져 있고, 도로명 주소도 있습니다. 이 바위마다 매겨진 것을 지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 주소가 매겨져 있습니다. 주소는 주거하는 곳에 매겨진 번호인데요. 독도에는 주소가 3곳 있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거죠. 그 이름도 안영복길, 도로명 주소가 있는데 안영복길, 이사복길이 있고, 사람이 사는 곳은 독도 등대, 그리고 경비대, 이번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주민이 사는 주민 숙소, 이곳에 주소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독도를 이 높이가, 이게 서도입니다. 서도의 높이가 얼마죠? 168.5입니다. 작은 것 같죠? 이 교회의 높이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5m? 한 층에 뭐 2, 3m 하면 15m 내로 되겠죠. 이것이 165m 하면 이거 10배가 있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우뚝 솟아있는 독도를 보면 와, 크다라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겁니다. 우리는 독도는 우리 땅 하면 외롭고 작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여기 독도를 마주하면 크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동도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독도에는 각가지 모양을 갖고 있는 바위들이 있는데요. 그 바위마다 이름이 다 매겨져 있습니다. 물론 큰 바위, 작은 바위는 아니고 28개, 9개 정도의 이름이 매겨져 있습니다. 대개 모양을 따서 이름을 짓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다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간에 있는 바위는 무슨 바위일까요? 맞습니다. 그게 국가지명위원회에 의해서 관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코끼리 바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요, 촛대바위 맞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촛대바위. 그 다음 밑에 이거는 아까 목사님도 아주 참 특이하다라고 하셨는데 무슨 바위일까요? 한반도 바위입니다. 네, 한반도 바위라고 아닌 것 같죠? 국가지명위원회에 의해서 관보에 이거는 한반도 바위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무슨 바위일까요? 네, 독립문바위. 네, 독립문바위. 이거는 이제 독도를 보면 독도는 한반도에 속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을 때에 이거는 한국 거다라고 한반도 탁 붙여놓았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네. 이거는 독립문바위죠. 독도는 독립의 상징이다. 제국주의 일본의 침탈과 관련된 그런 본질을 갖고 있는 섬이다. 이거는 독립문이다. 이렇게 독립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미리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대게 모양을 따서 지었죠. 요것도 모양을 따서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모양 같아요? 사람 맞습니다. 얼굴 바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일 어려운 바위입니다. 이거 특별히 맞추시는 분에게 목사님께서 10일 동안 기도를 해주시는 네. 삼형제 불바위 아닙니다. 안타깝다. 목사님 한 5분 정도라도 기도해 주시죠. 네. 네? 부채바위 아닙니다. 네. 닭바위 아닙니다. 네. 네.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숫돌바위라는 것입니다. 아까 친구가 말한 부채바위는 부채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양을 따서 지은 게 아니고 역사를 따서 지었습니다. 그 예전에 독도 용수비대가 거기 지킬 때 칼을 갈았습니다. 칼을 갈아서 만든 바위니까 무슨 바위? 숫돌바위입니다. 네. 모양을 따서. 그리고 시설물들도 동도에 동쪽에 있는 섬에 가면 있는데요. 이게 망향대입니다.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까맣게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비석인데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2012년 독도를 방문하시고 거기다가 비석을 세우셨습니다. 독도라고 되어 있고 이명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이쪽에 가면 전국체전하면 체화하는 곳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반 시설입니다. 배가 저반할 수 있는 곳인데요. 선착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없는 것은 방파제입니다. 이렇게 파도를 파도를 막는 것이죠. 파도를 막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냐면 노을성 파도 울렁울렁거리면 이 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예전에 이걸 방파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일본 눈치가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경비대입니다. 경비대는 한 40명 정도의 사람이 경비대원들이 살고 있고요. 여기는 등대입니다. 등대에는 2명, 3명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한 달 간격으로 교대를 합니다. 교대를 하고 있고 이 경비대에는 40명 정도의 사람이 50일 단위로 이렇게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대개 밑에 이렇게 배가 되면 3월부터 11월까지 배가 다닙니다. 여객선이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만 구경을 하고요. 위로 올라가려면 저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네. 허가를 받아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네. 저는 바빠서 자주 못 가는데, 네. 아무튼. 그리고 서도에 가면 또 시설물이 있는데, 여기는 주민숙소입니다. 이게 하나, 둘, 셋, 4층으로 되어 있고요. 이 4층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김성도 씨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네. 그분이 여기 살았습니다. 여기 3층 옆에 살았었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는 해수 담수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해수,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맑은 물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층의 옆에는 관광객들 관리할 수 있도록, 울릉도 공무원이 거기서 한 열흘씩 교대 근무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겸해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위층은, 사람들이 가서 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하러 간 사람들, 공사하러 간 사람들 이렇게 잘 수 있고요. 지금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기 전에, 여기 대통령 되시기 전에 거기 가서 한밤 주무셨습니다. 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요거 전에 건물이었고요. 요 뒤로 가면 요게 뭐냐면 계단입니다. 이렇게. 한 70도 정도 되는 계단인데요.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이거는 위로 올라가서 넘어가면 이런 물이 나옵니다. 우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쓰지를 않고 있는데요. 지금은 독도에서는 해수 담수 시설이 있고 먹을 수 있는 물은 울릉도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식물도 있습니다. 식물도 이게 섬괴불나무라고 하는데 아주 큰 어른 팔뚝보다 큰 나무들이 있고요. 이게 무화나무도 있고 동백나무도 있습니다. 무화나무는 어떻게 있을까요? 울릉도에 독도를 푸르게 가꾸자 하는 모임, 단체가 있습니다. 푸른 울릉 독도 가꾸기 모임에서 거기다가 나무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독도의 생태계, 식물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라고 해서 중단을 시켰는데 지금 조금 다시 좀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철나무라는 나무도 있습니다. 네. 동물도 있고요. 여기에는 갈매기죠. 이게 갈매기입니다. 이 갈매기의 이름이 뭘까요? 괭이 갈매기. 맞아요. 괭이 갈매기. 친구 이름 뭐예요? 목사님이 특별히 기도해 주실 거예요. 권태민. 목사님 하루 동안 기도해 주세요. 훌륭한 아이 되라고. 괭이 갈매기입니다. 왜 괭이 갈매기일까요? 괭이 소리, 고양이 소리를 낸다고 해서 괭이 갈매기라고 합니다. 이게 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덜어는 물개들이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강치라는 바다사자 일종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멸종되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지에는 개가 있습니다. 개 두 마리가 있는데 삽살개인데요. 얘들이 한 4대째 정도 됩니다. 얘들의 이름이 뭐냐면 이름을 공모해서 지었는데요. 검은 놈이 있고 파란 이렇게 흰 놈이 있는데 이름이 뭘까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네? 네, 예전에 이 할아버지 아버지쯤에는 서순이 동돌이 이런 일이 있어요. 독도 지킴이 이렇게 짝을 항상 상을 이루어서 이렇게 하는데요. 얘들은 흥미백미입니다. 네. 흥미 알죠? 흥미 검은 살, 흰 살 이렇게 이름이. 제가 살을 발음 잘 못하죠. 살, 흰 살. 목사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흰 살, 검은 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미백미 있습니다. 주민은 이렇게 이제 제가 2006년에 이분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했을 때인데요. 이분이 김성도 씨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분이 거기서 선장을 하셨습니다. 지금 연세가 79세로 돌아가셨고 이 부인은 81세입니다. 김신열 씨인데요. 연상의 여인입니다. 선장과 해녀로 지내다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독도 가서 살려고 엄청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도에 가서 살면 한 100만 원 지원비가 나오고 좀 더 올랐습니다. 120만 원 정도의 지원비도 나오고 또 아주 유명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살려고 계속 이렇게 전화를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는 없습니까? 네. 이런 배가 있고 뒤에 배가 있죠. 이 배는 독도호인데요. 국민들이 모금해서 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관광도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11월부터 3월부터 11월까지 관광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비싼 한 5만 5천 원 정도. 울릉도 독도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가는데 한 1시간 반 또는 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네, 독도 갔다 와보신 것 같죠? 네. 이제는 독도가 이런 것이구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독도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독도가 이런 역사성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독도에 가시면 이제 내릴 수 있는 것이 여기 저반 시설인데요. 저반 시설에서 요 몽돌 해안 쪽으로 보면 비석이 3개가 있습니다. 왼쪽 비석, 오른쪽, 중간, 오른쪽 이렇게 크고 작고 이렇게 이런 비석들이 있는데요. 이 비석에 얽힌 이야기들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석입니다. 요 비석입니다. 아까 요 비석은 중간에 있었던 비석입니다. 이 비석의 이름 한자로 쓰여 있어서 아주 어려운데요. 한번 그래도 눈 좋으신 분은 이 비석에 이 비석이 어떤 글자로 새겨져 있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비석일까요? 네? 한번 보십시오. 한자로 쓰여 있어서 잘 모르시겠죠? 선생님은 권사님이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권사님. 네, 권사님 저기 한자 보이십니까? 저 비석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네, 저 비석은 독도 전환 어민미령비입니다. 너무 영적으로 보시려다가 네, 독도 전환 어민미령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도의 전환이 뭐죠? 우연히 어려움을 당한 거죠. 독도에서 어려움 당한 어민들을 위령하기 위해서 만든 비석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볼까요? 네. 안 넘어. 네, 이거 넘겨주세요. 이게 안 넘어가네. 넘어갔습니까? 네. 1948년 6월 달에 신문에 이런 기사들이 막, 신문에 사진도 나오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1948년 6월 8일 날 독도에서 폭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의 사진, 이렇게 울릉도 사람들이 독도에 가서 이렇게 오는 걸 기다리고,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트렁크인데요. 폭탄이 이렇게 그 기관총이 뚫고 지나간 곳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체도 있고, 막 이렇게 있고, 울고 있는 사람,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있었다고요? 1948년 6월 8일 날. 그때는 우리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독도에서 폭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폭격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와, 그래서 이게 막 아주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김주순이라는 사람인데요. 20세, 강릉에서 강릉 묵호 출신인데, 고기를 미역을 따러 독도에 갔는데, 이 사람은 주로 밥 짓는 역할을 했습니다. 독도 미역이 아주 좋은데요. 가서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 당시 기록에 보면 14명이 돌아가셨습니다. 14명이 돌아가셨는데, 사체를 건진 것은 2사람하고 반, 밑에 아래만 이렇게 건지게 되었습니다. 김주순이라는 사람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머리가 없습니다. 그 폭격을 맞아가지고. 이런 일 있었던 거 아십니까? 독도에.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독도에. 사체를 건진 것은 아까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물이니까요. 다 흩어지고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아까 그 비석을 세울 때의 모습입니다. 1950년 6월 8일 날 경상북도지사하고 여러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독도 조난 어민 위령비 제막식을 하게 됩니다. 요 중에 흰 분 계시죠? 요렇게 할아버지 계시죠? 저희 정조 할아버지십니다. 그때 같이 울릉도에 어른이셔서 같이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올해가 1948년부터 70년이 되는 해였, 70년 맞나요? 1948, 70 하면 2018년이죠. 올해가 70년이 되는 해여서 이 유가족들을 모시고 독도에 가서 이 위령제를 한번 지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이 두 분이 이제 자녀인데요. 제가 원래 이제 연구 프로젝트를 한 사람씩 연구원들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폭격 사건에 관한 조사를 하게 되고, 또 이 희생자 유족을 찾으러 다녀서 처음 이 사람들이 역사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SBS 궁금한 이야기에 출연했을 때의 모습인데요. 이 사람은 한 번도 독도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살게 아버지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었을 텐데,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한 번도 독도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독도는 어떤 곳일까요? 이게 오명자시라는 분인데요. 교회 집사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독도는 어떤 곳일까요? 아버지의 무덤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아버지 시체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무덤과 같은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폭탄이고요. 조사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아직도 원인을 정확하게, 대강의 원인은 나와 있습니다. 왜 폭격이 있었느냐? 1947년에 미군이 독도를 폭격 연습지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국민에게는 알리지 않고 일본 쪽에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갈 때는 거기 가지 말라, 갈 때는 미리 신고해라,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쪽에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8년에 미군이 거기 가서 폭격 연습을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1000파운드의 폭탄을 76개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왜 떨어뜨렸느냐? 그게 연습지로 지정되어 있었고, 선박을 바위로 잘못 알았다. 그리고 7000m 상공에서 떨어뜨렸다. 우리는 몰랐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기관총 사격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이 사람들 폭탄을 떨어뜨린 사람이 어떤 책임을 졌는지, 뭐 이런 거 자세한 거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밝히려고
열심히 자료를 찾는데 비밀로 되어 있고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제라면 계속 열심히 찾아서 정말 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는지 알고 싶잖아요. 제 아버지 같으면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분들은 살기에 바빠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여기에 육지 사람들입니다. 울릉도 사람들은 이곳을 육지라고 하는데요. 온양리, 울진군 온양리에 계시는 박용길 씨라는 분하고 오명자 씨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도 이 폭격 사건에 대해서 실체를 찾아야 할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네. 이분의 제적부, 호적부를 보면요.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기 4281년 1948년 6월 8일 오전 11시경 경상북도 소속, 울릉도 소속 독도 약 300m에서 사망했다라고, 아버지가 거기서 죽었다라는 내용이 호적을 이제 돌아가시면 떼는 걸 제적부라고 하는데, 제적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독도에서 돌아가셨다는 걸 제일 처음 기록해 놓고 있는 그런 문서라고, 공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상북도, 독도가 경상북도 소속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석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비석 이야기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비석인데요. 지금 있는 비석은 독도,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고 한자로 되어 있고 독도 코리아로 되어 있는데, 이 비석은 어떻게 해서 세워지게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비석은 이런 비석이었고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세운 3번을 세웠는데요. 이 사람은 홍종인 씨라고 예전에 조선일보에서 칼럼도 쓰시고 했던 아주 유명한 기자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아셔서 홍박이라고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요. 1952년, 이게 한번 보십시오. 1952년에 또 폭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독도를 또 폭격했다. 독도에 또 폭격 연습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48년에 일어나고는 이제 폭탄을 안 떨어뜨리겠다라고 했는데 52년도에 다시 폭격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왜 이런 폭격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소속된 게 산하투였습니다. 1952년에 한국 전쟁 중이었고 독도를 가지고 일본에서 영유권 주장을 막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비석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석을 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폭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또 가려고 한 3번을 시도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그때 계속 들어갈 때마다 폭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폭격했다. 그 다음에 이 제일 가에 보면 독도 조사의 성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한 해가 지나서 1953년에 드디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폭탄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누가 폭격했을까? 네.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미군이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왜 했을까요? 일본이 했을 수도 있고요. 네, 이것도 조사해야 할 사항인데요. 그러나 그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일본과 깊이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폭격 연습지 지정과 관련된 일본의 개입이 의심되는 문서가 있습니다. 의심되고 또 확정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관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독도를 이제 1948년 폭격이 있고 난 뒤에 이제는 독도를 폭격 연습지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미군에서. 그런데 52년에 다시 폭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52년 1월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평화선을 선포하게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로 못 오도록 이렇게 하는데, 일본 쪽에서 그 평화선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서 무력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건너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책으로 독도를 폭격 연습지로 지정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게 속기록인데요. 국회의회 속기록입니다. 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일본은 그때 평화헌법에 의해서 군대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대신 미국을 이용해서 미국의 이 시설과 구역 폭격 연습지로 내어주면 미국도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독도를 다시 폭격 연습지로 지정하고 폭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한 1948년에 일본의 개입, 확실히 잘 모르겠고요. 52년도에 일본의 개입,
한 70% 정도는 일본이 그때 개입되어 있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같이 제가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금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가면 그 폭격 사건을 가지고 독도는 자기 땅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우리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가 우리 땅인데 우리가 미군에게 그 시설과 구역으로 내어줬으니까 미군도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인정한 거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네, 일본이 얼마나 독도를 차지하고 싶어 했는지를 조금 추정해볼 확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한 70%의 정도의 개연성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울릉도 독도는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넣으려고 일본은 무진 애를 썼었습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화가 이렇게 폭탄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산학회 홍종인 씨는 그 폭탄을 뚫고 결국은 독도 조사에 성공하고 비석을 탁 세웁니다. 그 비석의 의미는 이건 내 땅이다. 한국 전쟁 중이었고 막 이렇지만 결국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 비석은 우리 조상들의 생명을 이 독도는 그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곳이다. 이 두 번째 비석은 나의 생명을 무릅쓰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들어갔던 비석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비석, 이거 이제 제 왼쪽에 있는 비석인데요. 이 내용은 목사님도 잘 모르십니다. 권사님도 역시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보면 저는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지표라고 해서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새겨 놓은 것입니다. 이런 게 왜 새겨져 있었을까? 물론 일본 때문에 새겼겠죠. 어떻게 해서 새겨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평화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화선은 어떤 선이냐면 보시면요. 원래는 일본 2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 미군이 일본을 통치하게 됩니다. 1945년부터 1952년 우리 학생들은 알 수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는 것을 맺을 때까지 울릉도 독도는 한국 미군하고 우리 정부가 다스렸고 미군이 이 일본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통치 영역에서 울릉도 독도는 일본을 다스리는 미군의 통치 영역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면서 이 메가드라고 하는데요. 이 메가드라인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이 선을 넘어와서 독도 울릉도 오고 우리 주변으로 와서 또 고기를 마구 잡고 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리 선제적으로 이 평화선을 긋게 됩니다. 울릉도 독도는 우리 땅이다. 너가 넘어오지 말라. 우리 쪽으로 넘어오지 말라라고 이렇게 새기게 이 평화선이라는 것을 긋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제법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선언하자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 국제법이 있는데 국제법은 뭐냐? 바다에서 왜 바다를 함부로 너희 땅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느냐? 바다는 항행의 자유가 있는데 통행의 자유가 있는데 너가 마음대로 그 선을 그렇게 끊는 게 어디 있느냐? 두 번째, 그러면 또 왜 울릉도 독도를 너희 땅으로 표시하느냐? 이거는 우리 땅인데.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한일 간의 논쟁이 있게 되는데 우리는 그때 1952년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6.25 전쟁 중이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런 틈을 이용해서 독도에 와서 말뚝을 박습니다. 평화선은 국제법 위반이니까 우리는 위반해도 된다. 그리고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러면서 거기다 말뚝을 박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게 말뚝을 박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마네켄 오치구 고카무라 다케시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도는 일본 시마네에 소속되어 있는 다케시마다. 다케시마가 뭐죠? 다케라는 말은 대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일본어로. 시마는 섬입니다. 대나무가 자라는 섬, 다케시마인데 독도에 다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케시마라고 하는데 이렇게 새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가면 이렇게 뽑습니다. 누가 뽑을까요? 군인들은 그 휴전선을 중심으로 막 전쟁을 하고 있어서 경찰들이 가거나 아니면 어민들이 가서 거기 보고는 이렇게 뽑아오고 이런 일들을 뽑고 뽑는 그런
팻말 전쟁을 1953년, 54년에 10여 차례씩 이렇게 막 뺏고 뺏기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 아닌 전쟁을 하는 거죠. 또 여기 이제 태극기를 꽂고 여기 시마네케 오치군 고카무라 다케시마 되어 있고 여기가 이 비석이 뭐죠? 독도 조난 어민 위령비입니다. 네.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지키자. 그래서 주민들이 어디 주민? 울릉도 주민들이 나서게 됩니다. 아까 제가 누구라고 했죠? 홍성근이고 저희 큰아버지가 누구시라고 했죠? 홍순칠. 네, 저희 큰아버지가 이제 청년들을 모아서 지키러 가게 됩니다. 이게 독도 의용수비 대. 네, 그게 독도 의용수비 대. 주민들을 청년들 그 상위 군인들 군대 갔다 온 상위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서 독도를 지키게 됩니다. 홍순칠이라고 했죠. 이 칠은 7글자인데요. 홍씨 계실 수 있는데 순자 다음에 표자 뭐 성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자는 돌림이고요. 칠자는 7칠자입니다. 왜 7칠자를 했을까요? 칠삭동이입니다. 할머니께서 뒤에 이제 우물에 가시다가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이게 빨리 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울릉도에 큰아버지가 1927년생인가 그러신데요. 인큐베이터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분의 할아버지 아까 이마까지는 허영분 계시죠? 그분이 그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듯이 살렸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이 홍순칠 씨에게 생명의 은인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해서 지키러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가족들인데요. 이분이 아까 흰 머리 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고, 요 분이 똘똘하게 생기셨죠. 그분이 홍순칠이라는 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안 껴있죠. 이게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32년생이신데요. 그때 그러면 이 사진은 되게 1932년이나 33년 정도의 나이입니다. 이분들 울릉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독도는 어떤 곳이냐? 자기들의 이 할아버지가 증언한 거에 뭐 문전 옥답과 같은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7년에 이 할아버지께서 독도 조사하러 온 사람에게 진술서를 적은 적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할아버지께 진술한 내용인데 독도가 울릉도에 부속된 섬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도민들이 두루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 다음 독도는 날씨가 맑으면 울릉도에서 분명하게 조망 바라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동해에서 표류하는으로서는 옛날부터 독도에 표착하는 일이 있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고기 잡으러 갔다가 안 돌아오죠. 그러면 아마 독도에 표류해서 거기에 살아있을 수도 있다. 좀 기다려보자. 이런 곳이어서 독도는 울릉도 주민에게 아주 마음에 절절히 맺혀있는 그런 곳이었다. 이런 증언들을 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모아서 가게 된 것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러 가자. 이런 또다시 생명을 무릅쓰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다. 그런 의식을 갖게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것이 아까 보신 비석입니다. 아까 보셨죠? 한국령, 이거는 한국령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독도가 우리 땅의 이유, 제가 막 쭉 설명했는데 이제 3가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독도에 가시면 이런 한국령이라고 새긴 것도 있고요. 여러 곳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새겼느냐? 아까 푯말 뺏고 뺏기는 그 전쟁을 할 때에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걸 한국령이다, 한국령 뭐 이렇게 막 새겨 놓았습니다. 이 표시들 한 90몇 개가 있습니다. 뭐 사람 자기 이름 새겨 놓은 경우도 있고 한데, 그리고 독도에 가시면 이런 비석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는데요. 원래는 7개가 되어야 하는데 독도는 천년기념물입니다. 거기다 하나 세우려면, 뭐라도 하나 세우려면 문화재위원회에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못 세우고 있는데, 이 비석이 무슨 비석이냐? 독도에서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 독도 경비 서다가 떨어졌어 돌아가신 분, 아까 14명 돌아가신 분 있죠. 어민들, 그리고 또 경찰들,
이렇게 있고, 제일 가에 있는 비석이 독도 의용수비대 시절에 허학도라는 사람의 비석이 그때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큰아버지가 얘를 많이 먹었답니다. 뭐 사람 데려가서 죽게 만들고 해서 뭐 이런 일까지 있었다라고 하면서 아주 힘들어했던 그런 비석이기도 합니다. 경비대에 지키면서 우리의 생명과 청춘을 바쳐서 지켰던 곳입니다. 우리나라 섬에 우리 섬이 3,000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섬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이 녹아 있는 곳, 우리의 피와 땀이 새겨져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독도는 우리 땅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다. 아까 지리적 가깝죠.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라는 것은, 역사는 뭐죠? 히스토리라고 하죠. 그의 역사, 우리 예수님의 역사가 히스토리이지만 우리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 삶과 죽음, 피와 땀, 이런 것들이 새겨 있는 곳이 독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땅 같아요. 일본은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일본 사람 여기 가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뭐만 죽였냐? 강치. 그 바다 사자를 엄청 남획해가지고 그걸 막 쓰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국제법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 민족들, 우리 선조들의 삶의 역사가 배겨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독도는 우리 땅이고 이것을 함부로 재판으로 넘겨주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아주 중요한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넘겨준다는 것은 아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 어민 희생당한 유족들에게는 아버지 산소를 넘겨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독도를 두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즘 내용인데요. 2005년부터 일본이 독도에 대한 주장을 수로 세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시마네 현에 자기들이 독도가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시마네 현에서 죽도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것을 만들어, 우리는 독도의 날이라고 있지만 정부에서 만든 건 아닙니다. 민간에서 만든 건데 일본에서는 시마네 현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죽도의 날이라고 해서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일본이 주기적으로 도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3월이 되면 교과서 검정해서 문제를 확 일으키고요. 4월이 되면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해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 6월, 7월 되면 방위백서라는 곳에 또 문제를 일으키고 막 이래서 주기적으로 도발을 이렇게 지금은 해오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에. 그리고 2012년 이후에는 일본 내각관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은 의원 내각제여서 청와대 같은 기구가 내각관방이라는 곳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독도 관련된 부서가 있습니다. 2012년부터 있어서 각종 여론 확산을 위한 조사들을 하고 있고 독도 교육, 독도 홍보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도 독도 관련된 내용을 실었는데요. 2005년에 후쇼사라는 우익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기술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얼마나 많은 내용이 쓰여있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표시해가요. 사회과의 8종 중에 8종에 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는 5, 6학년에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다 적혀 있습니다. 중학교 지리, 역사, 공민이라는 것은 정치, 경제, 현대 사회를 묶어서 둔 건데요. 여기 보면 18종 중에 18종이 다 독도는 일본 땅,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59조 중에 46종. 왜 이렇게 59 중에 59종 아니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세계사라는 과목에는 거의 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사를 빼면 정치, 경제, 지리 이런 데 100% 독도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어서 앞으로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지금 현재의 상황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사람들이 독도는 어떻게 지키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꼭
독도는 위기에 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후에 일본이 울릉도 독도를 몰래 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러일 전쟁 때 일본이 편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국가가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는 근거를 내세우고, 한국 전쟁 중에 아까 편말 막 꺾고 뺏는 이런 걸 하죠. IMF 때 또 한일어업협정이라는 걸 통해서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독도는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독도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가가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이 다 독도 공부를 해야 될까요? 네.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다 독도 공부를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심집사님도 또 독도 공부를 해야 되고, 다 영어는 가르치시지 않고 다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막 축약해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지만, 저는 이 우찌무라 간조의 묘비명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 아시죠? 일본에서 천황은 신이 아니고 사람에 불과하다 라고 하면서 또 신학을 통해서 우리 민주화에 기여한 함석헌 선생님, 또 김교신 선생님, 이런 분들 일제강점기 때 우리 기독교 청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묘비명에는 어떻게 새겨져 있느냐? I for Japan. 나는 일본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이 바람직한 길로 나아가도록 일본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노력하겠다. 일본은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Japan for the world. 일본은 세계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라. The world for Christ. 세상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And all for God.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죠? I for Japan. 나는 일본을 위해서. 내가 일본은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다. 천황은 인간에 불과하다.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삼자. 이런 운동들을 일본 사회의 바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많은 노력을 했고, 그 영향들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에 많은 영향들을 미치게 되고, 결국 우리 민주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주제 밑에 I for 독도라고 했습니다. 나는 독도를 위해, 제가 울릉도에서 태어났죠. 제가 뭘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법학과를 나왔는데요. 판사가 되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고민하는 중에 나는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울릉도 출신이지. 사람들은 울릉도 출신 얕잡아 보고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삐삐해서 별명이 방글라데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는데요. 여름방학 때 집에 갔다 오면 새까맣게 타가지고, 삐삐하고 새까맣니까 좋은 말로 이런 게 아니고 방글라데시라고 아주 그 사람처럼 불쌍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울릉도라고 하면 약간의 거부감, 이 고향 어디냐라고 물으면 좀 선뜻 말하기 어려운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내가 울릉도 사람이지. 그리고 우리 큰아버지가 독도와 관련된 일을 좀 많이 하셨지. 내가 이걸 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리고 또 제가 외대를 나왔거든요. 외대에 법학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 다니면 묻습니다. 야, 외대에도 법대 있냐? 그게 제 마음에 많이 걸렸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울릉도 사람이냐 이것 때문에 그랬고, 대학교 다닐 때는 외대에도 법대 있냐. 제가 힘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 법학을, 국제법을 가지고 내가 하면 독도에 도움이 되겠다. 이게 약점을 하나님께서 강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도, 이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돌아보면서 울릉도 사람이고 뭐 이랬지만, 그게 내게 무슨 의미가라고 있으면서 독도를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이 우찌무라 간조 이렇게 하다가 제가 나름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우찌무라 간조의 그 묘비명을 보면서 내가 열심히 독도를 위해 사는 것이 독도가 세계 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것이고 세계 평화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다 독도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집안에서는 집안 일로, 또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려서 이현세 같은 만화가가 되어서 나중에 조선일보에 독도 관련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 김장훈 같이 열심히 노래해가지고 독도 관련된 노래를 하죠. 그리고 정치인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처럼 예전에 2005년도에 외교장관 했는데요. 그때 좋은 개념을 내었습니다. 영토 문제, 독도는 한일관계 이상의 문제다라고 성명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공부해서 독도를 지킬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I for 독도. 나는 독도를 위해서. 여러분 뭡니까? I for 설거지. 뭐 예를 들자면 I for 청소. 독도 for the world. 나는 독도는 세계를 위해서 나아가 우리의 민족주의, 갈등, 전쟁 이런 게 아니고 독도가 정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서여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상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다 독도를 지키는 국력을 지키는 거죠. 국력을 지키는 것은 각자 자기 주어진 위치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이 받음직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필로그 여기까지 강의 끝이고 에필로그 뒤에 후기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 독도입니다. 좋죠? 네. 이게 제가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2005년 일본이 독도 주장 막 했을 때 우리 심집사님하고 박은미 전도사님하고 두 분이 동안교회 잠시 계셨습니다. 같이 그때 일본을 갔습니다. 안미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백성이라는 말인데요. 규현이도 여기 있습니다. 규현이. 그래. 여기 저희고요. 심집사님 계시죠. 박은미 전도사님 이렇게 갔었는데 그때 거기 전도사 거기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목사님께서 그 일본에 후쿠오카로 갔는데요. 후쿠오카에 계시는 다케다 목사님이 우리는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너희는 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구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 목사님께서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 뭐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와서 제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런 메시지로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죠? 그게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라는 말하고 저는 똑같이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목사님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말, 주님께서 주시는 나의 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이 제발 와서 내 좀 도와주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원죄라는 것도 잘 모르고 그냥 막 죽는 것도 잘 모르고 유일하신 하나님도 모르니까 제발 와서 좀 도와달라라는 말로 저는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우리 보고 도와달라는 것 같다. 기도해야 되겠죠. 일본을 위해서. 저는 제가 독도 for the world, the world for Christ라는 말은 일본을 없애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내가 독도라는 매개를 통해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일본이 우찌무라 간조가 생각했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일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를 향해서는 뭐냐, 제가 처음에 우찌무라 간조 그걸 보기 전에 독도가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계속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 말씀이 저한테 딱 들어왔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독도라는 땅을 우리 민족의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온유한 자가 되면 되겠다. 우리 민족이 온유한 백성, 하나님께서 독도라는 것을 통해서 자꾸 이 마음에 부담을 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을 향해서는 독도가 우리 민족이 온유한 민족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우리 민족이 온유한 백성 되기 위한 그런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열심히 설거지 하시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올 것 같아요. 청소하고 막 고민하고 하다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시편에도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백성이, 우리 국민들이 온유한 백성 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것들을 연구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는 아까 독도 폭격 사건하고도 연결시켜서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잘 소화시켜서 이 독도 문제하고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같습니까? 네, 우리 민족의 피, 땀,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는 독도, 우리들의 역사, 그의 히스토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역사가 녹아 있는 곳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이고요. 그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메시지가 일본을 향한 메시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제발 마게도냐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는 것처럼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겠고, 우리를 위해서는 왜 이런 시련들을 우리에게 주느냐, 우리를 단련시켜서 온유한 백성 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연구 많이 했죠? 네,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도 아니면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했습니다. 네, 뭐 맞지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받은 말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요, 답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친구 제일 용감하다. 네, 목사님 우리 저 친구를 위해서 기도 좀. 네, 이름이 무엇이고? 네. 이름은 한수람이고 동도하고 서도의 거리는 얼마나 돼요? 예, 오, 아주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동도와 서도의 사이는 151m이고요. 깊이는 한 낮은 데는 2.6m, 높은 데는 뭐 10m, 깊은 데는 10m인데요. 예전에 거기에 독도 주민의 딸이 살았는데, 그 동도 쪽에 경비대 남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밤에 그 줄로 해가지고 그 막 다람을 이렇게 왔대요. 어느 정도는 건널 수 있는, 이렇게 약간만 헤엄치면 이렇게 건널 수 있는 곳인데 151m입니다. 열심히 한 분야에 연구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151m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아무 없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제발 라면 좀 하세요. 이렇게 가슴으로 잘 받으셨을 거라 생각하시고 하고, 여러분 이제 자녀들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것들 시켜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독도 공부하면 옛날에 먹고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독도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네. 예, 마치면 되죠, 전사님. 네, 감사합니다.